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내 생각이 식으로서 정리가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래서 확률식이가 나왔어. 네. 그럼 우리는 3a 빼기 4의 부호를 알아내야 될 거야. 네. 근데 나한테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a가 1보다 작아. 그치? 네. 서술형에도 이렇게 쓰면 돼. 여기서 한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3a는 3보다 작고 3a 빼기 4는 말보다 작죠.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암산을 해도 되는데 암산보다 손이 빠른 거 알지? 그거 느끼냐? 암산이 빠른 거 같아? 선생님 손이 더 빨라. 손이 더 빠른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었다라는 친구들은 연습의 부족이라고 하기엔 이거 너무 많이 풀었어. 연습의 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럼 뭔 얘기지? 평소에 계속 암산한다는 얘기야. 손이 더 빠른데. 손으로 푼 사람들은 그때 그 문제를 봤을 때 고민하고 푼 건 거의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풀었을 거 아니야. 시험지 봤을 때.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랐다면 암산이야. 이런 것들도 암산해버리는 거야. 보면서. 생각보다 손이 나가야 돼. 내 생각에 손이 받아 적어줘야 돼. 내가 보면서 생각이 전개가 돼야 돼. 잔소리 그만하고 싶은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100점을 가는데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이거란 말이야. 열심히 안 했냐? 많이 안 했냐? 어려운 거 안 해봤냐? 다 했다고.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랬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니네한테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파트는 꼭 그거야. 그날 풀고 그때 풀었을 때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못 틀렸지 왜 틀렸지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라. 그 문제다. 그걸 다시 봐라. 2번 3번.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이 손으로 가면서 보면서 써야 돼. 위에 거 보고 아래로 써줘야 된다. 서술형 중간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계속 얘기했잖아. 답안지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나와서 따라서 판별식 D는 뭐보다 작아? 나일보다 작지. 그래서 2차방 답은 뭐야? 서로 다른 얘가 답이 되겠지. 얘가 했으니까. 그 다음이 제목이 뭡니까? 3단원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는 얘기해서 좀 민망하고 웃긴데 나는 이걸 읽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날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학원이나 학교를 가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친구랑 농구하거나 떠들거나 매점 가거나 뭔가를 읽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특히나 수업 시간 전이니까 그 단원의 내용이 뭔지 한글로 설명되어 있잖아. 이걸 읽어보는 거야. 읽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난 너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게 효율적이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결과가 훨씬 좋으니까 그러라는 거야. 내 기분 좋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경험자의 증언이니까 믿어줬으면 좋겠어. 얘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그래서 선생님의 충고를 좀 머릿속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라는 걸 뭐 웬만한 건 다 잘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람이는 생각이 많은 편이야. 보니까 식으로 생각한다기보단 생각이 식으로 필요한 것만, 계산이 긴 것만 쓰는 편이더라고. 근데 아무리 하찮은 식이라도 손이 더 빠르다. 우찬이는 애매해. 설명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왔다 갔다 쉬운 문제는 암산으로 풀고 서술형만 식으로 풀려고 하거든. 생각이 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이끌 필요한 계산만 쓸 뿐인 거지.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복잡하건 안 복잡하건 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가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첫 번째는 65번인가요? 근과 계수에 관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왜? 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두 근의 합이 a 마이너스 a분의 b고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 네. 어떻게 나? 네.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하고 바로가 x 두 가지 오케이 잘했어. 자르는 건 아니고 잘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유도하는데 첫 번째는 근의 공식으로 하면 나와요. 근 x가 뭐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이 두 개가 알파하고 베타거든. 더하고 곱하기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방법은 안 쓸 거야. 왜냐면 3차는 이걸 못 만들잖아. 3차는 근의 공식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차, 4차도 이제 볼 때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2차 방정식이 얘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라는 말은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두 식이 같은 식이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주어지면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항등식에서 되게 다른 거고 이번에 고일드 시험지 하나 줘본다면 우리 2차 방정식 끝나면 2차 함수 나가면 거기까지 시험 보면 없거든 중간고사. 항등식에 대한 얘기들을 식에 대한 얘기들을 근의 형태를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4 넣으면 0 되는 3차식 4를 넣으면 0 되는 3차식이라는 말이 3차 방정식으로 치면 4가 근이구나 이런 말이야. 그 말은 다시로 가면 우리가 배운 거에서 뭐랑 똑같아? 인수정리야. 인수정리가 그 얘기인 거야. 그치? 1차식 x-a로 인수분해가 되면 나머지가 0일 거 아니야. 어떤 다항식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항등식을 만들면 몫의 식이 있을 테고, 그지?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뭐 넣으면 근데 나머지가 0입니다. 인수분해 된다. 같은 말이잖아. 다시 생각하면 2차 방정식으로 어떤 다항식에 대한 이건 다항식 fx인 거고 그치? 얘는 뭐가 되죠? 다항식 fx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든 거죠. 이거의 근이 뭐라는 얘기야? a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읽어줘야지 이해가 진짜 되는 거고 서로 연결이 돼야 돼 개념들이. 인수정리가 왜 배웠을까? 인수분해만 하려고 배웠을까? 인수분해는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뭐로 써먹어? 2차 방정식 구할 때 써먹지. 왜 인수분해에서 구하지? 쉽게 구하려고? 아닌데 인수분해 아니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대입하는 건 안 되잖아 말이. 그럼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거거든. 실수에서 두 수의 곱이 0입니다. 곱하기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2차는 두 개인 거지. 그 위에 3차, 4차들은 어떻게 되겠어? 3개, 4개겠지 다항식. 걔네들이 곱해서 0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 1차식이 0 돼야 되고 그러면 x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거든.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 AX는 B 1차 방정식 일반형이죠. 얘네들의 해는 어떻게 되죠? 3개죠?
A가 0이 아닐 때 X가 뭐야? 그러니까 1차식이 0 되는 경우는 1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제 고등부에서 A가 0이면 그리고 B도 0이면 X는 모든 실수보다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게. 왜 무수히 많다라고 모든 실수랑 다른 말이죠? 모든 실수는 수는 수학 그치. 근데 우리 방정식은 무슨 단위 범위라고 했어? 복소수 복소수 범위. 그게 같은 말 아닌가라고 하면 내가 지식이 모자란 거지. 근데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닙니다. X는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이게 다 개념들이 합쳐져야 돼. 이 단원에서는 요건 1차에서 하는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같이 뭉쳐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계산인 것 뿐인 거잖아. 그쵸? 이렇게 쉬운 걸 못하나? 니네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런 건 쉽게 느껴지겠지 이제. 그냥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플러스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럼 1번은 어떻게 해야겠어? 전개해야겠지. 그래서 3 더하기 마3 더하기 플러스 3이네. 1이네요. 자, 2번은 통분해야겠지.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이거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 2 알파 베타고 얘는 마3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3 마3분의 9 더하기 6 15 안 써서 계산 실수 나오는 거란다. 안 써서 계산 실수 나오는 거란다. 물론 쓰면서도 계산 실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 이거 쓰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남자들은 좀 남자애들 왕왕 있거든. 되게 귀찮아하더라고. 근데 그냥 이거 망설임 없이 나오는 거보다 대입하는 거 웬만하면 되거든. 27 곱하기 2가 되겠지. 계산은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다. 계산은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도 근거 계수에 관한 관계인데 자, 2차 방정식에 미정계수 m이 들어있네요. m이 들어있고 두분의 b가 몇 대면? 자, 2번은 두분의 차가 4라는 힌트를 하나 더 준 거죠. 이해가겠습니까? 자, 1번에서 두분의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대 베타가 몇 대 몇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3분의 알파가 2분의 베타니까 알파를 3K 베타를 2K로 놓고 선생님은 니네들은 이렇게 풀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비례식으로 주어지면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근거와 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얼마죠? 1 아이고 2분의 1이죠? 안 보이니? 그죠? 너무 작아? 알파 베타는 6이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누구를? 3K하고 2K 6K 제곱이 6이니까 K 제곱은 1 K는 얼마예요? 그래서 K가 1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에다가 뭐를? 3알파 3하고 2를 대입하니까 m은 얼마? k가 마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m에 알파하고 베타에다 마삼과 마이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1로 해가 아니지.
선생님의 식 알겠어? 좁으면 옆으로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옆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가 쓰기 좋거든. 내가 편한 것들을 잘 보고 이 생각의 흐름이 식을 따라가야지. 식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식의 생각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 놓치게 돼요. 두 번째는 두근의 차가 4래, 그죠?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4라고 하고 차는 부호가 있냐 없냐? 차는 절대가 아니에요. 그치, 차는 절대값이야. 차는 부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써줘야 돼. 알파가 큰 놈을 알파로 할게 나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죠. 답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면 그 답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5분의 알파 베타가 얼마? 4. 이것도 진짜 눈이 없나? 오늘 왜 이러지? 자,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풀이가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미지수가 두 개인 거니까 이거 연립방 정식이라고 하는 알파 빼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마사인 두 수를 찾는 거죠. 연립방 정식이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니까 무수히 많잖아, 해가. 여기도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1차는 가감법이 있었죠. 대입법이 있었고 1차 연립방 정식. 그죠? 근데 결론은 뭐야? 문자를 몇 개로 만들어? 하나로 만드는 거지. 그럼 다양한 거 없는 거지. 문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감법은 못 쓰겠고 문자를 하나로 만들려면 뭐밖에 없어? 대입법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베타 플러스 4 곱하기 알파가 베타가 마사예요.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플러스 4가 0입니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는 2. 자, 그럼 아까 조건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m은 얼마야? 0.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곱셈 공식 변형 쓰는 거지. 나 뭐 구하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니까 다른 풀이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16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뭐 나와? 그래서 m은 왜? 5분의 m이 0이니. 이것도 떠올려야 되고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느냐는 지식에 기반하는 거지. 내가 구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네. 아는 건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네. 뭘 더 좋아하는 걸 쓰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저런 식의 연립방정식을 대입해서 푸는 연립방정식을 되게 많이 풀어야 될 거야. 이해가겠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설명을 해줬니? 선생님이 안 해줬니? 아직 안 해줬나? 2차 함수 들어가면 설명할게요. 자, 69번. 자,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두 가지가 있는데 근이 나왔고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결국은 x 알파, x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놈이고 이 알파하고 베타를 알려주고 있다 로 접근하는 방법이지. 그럼 전개하셔야겠죠.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고 끝내면 답이 될까 안 될까? 능력 안 붙이면 틀리는 거죠. 이해 가겠니?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쨌든 내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에서 p하고 q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이렇게 식이 나오거든. 근데 뒤에는 좀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구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2차 방정식의 계수 미정계수 pq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놓고 주어진 힌트가 이렇게가 아니라 다른 놈들도 있단 말이지. 그 다른 놈들의 힌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구해야 될 방정식은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구해야 될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TQ를 구할 때 근거 계수 관계를 써먹는 게 더 낫다고 봐. P하고 Q 구할 건데 두근 알파가 얼마지? 두근이 뭐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두근의 합은 4인데 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하면 P. 두근의 곱은 2인데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Q가 돼. 따라오겠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구할 2차 방정식은 얘인데 얘 두근이 뭐인 거야 지금? 알파 플러스 1이고 베타 플러스 1이야. 그거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줬단 말이야.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5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인 거야 지금? 7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두근의 합은 2거든. 요걸 이용해서 두근을 구하면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알파 베타는 얘의 근이고 우리는 근이 얘하고 얘인 얘를 구할 거란 말이야. 얘의 두근은 얘하고 얘니까 얘 두 개를 더해야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P인 거지.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면 Q인 거니까.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거 식 바로 나오는 것도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쉬운 건 저렇게 가지만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거야 라고 말했는지 알겠어?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얘처럼 x 마이너 알파 마일 x 마이너 베타 마일은 0을 내가 구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려줬구나 하고 정리해도 돼요. 뭐 같은 차이죠. 같은 차이, 같은 식이죠. 차이가 거의 없는 거지. 개념에 따라. 자, 73번까지 하면 단원이 끝나지 않니? 네. 그치? 자, 여기서 한번 정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리들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목 보고 아셔야 되겠죠? 어떤 얘네들이 뭐가 뭔지 한 명씩 근과 되게 중요한 거. A가 뭐가 아니어야 돼?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가 내가 말하는 얘기거든요. 자, A, B, C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은 켤레 근인 거야. 무리수 켤레 무리수가 뭔데요? 무리수의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근이 3마이너 루트 5면 다른 한 근은 왜? 유리수 개수를 갖고 있는 애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분해를 하던 근해 공식에 어떤 무리수가 나온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럼 중근이 아니란 얘기 아니겠니? 왜? 중근은 뭐니까? 얘가 0이야 무리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편례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세트로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이해가요? 자, A, B, C가 무리수인데 아니, 실수인데 허수근을 갖는다. 편례근이겠죠. 왜? 허수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쵸? 얘는 그러면 한 근이 2i면 다른 한 근은 이해 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근이 2 플러스 3i라고 문제에서 실수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근이 얼마인가? 2 마이너스 3i인가요? 그러니까 두 근이 2 플러스 3i하고 2 마이너스 3i인 거고 두 근의 합을 실제 근으로 구하면 4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면 2n인가요? 두 근의 곱은 4 플러스 9. 선생님 지금 보고한다. 나는 그래도 너네도 보고해야 된다. 이해 그겠냐? 실제 보고는 이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면 n인가요? m은 얼마? 2. n은 13. 너 자꾸 니네랑 보면서 부호를 틀냐? 이 보는 게 연습이 안 됐다는 거지. 보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목 슬쩍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눈이 따라온 다음에 말하는 게 더 좋아. 내 눈에 담아야 돼. 계산 실수를 없애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선생님도 답지 만들고 막 이러다 보면 기출 막 암산하면 답 틀려. 그러니까 오히려 다 쓰면서 풀어. 그러니까 나는 또 그렇게 많이 계산하진 않잖아. 설명을 맞추로 하다 보니까. 니네보다 문제는 덜 풀잖아. 선생님이 솔직히. 니네가 더 많이 풀지. 내가 설명한 걸 다 풀어주질 않으니까. 질문해주면 좀 수고하긴 하지만. 그치? 선생님도 옛날에 문제 많이 풀 때는 짝짝짝 암산이 됐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암산이. 반복을 통해서. 근데 그때도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보면서 내 눈에 담아서. 근데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건 언제야? 그게 익숙치 않은데 암산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순간이야. 제발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풀려고. 이해 가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거는 찍어 놓으시고 꼭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그냥 이면지 하나 주고 저거 써보라고 할 거야. 선생님 저거 보고 썼니? 안 보고 썼니? 안 보고 썼죠? 저거는 그냥 어떻게 돼야 돼?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죠. 제목만 적어주면. 저희 개념 테스트입니다. 적을 시간은 못 주니까 사진 찍어주세요. 자, 대표해서 지금 풀어볼 겁니다. 93번까지. 있긴 하지? 연습을 하시던 알아.